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장중 1,3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1,310원에 올라서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향후 환율 방향성과 또 외국인의 행보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2차 전지주의 하락세가 주가를 끌어내렸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사는 에코프로 BM의 매도 의견을 유지하며 12개월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가 대비 절반 이하로 오늘 10%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부진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LNF, 포스코 퓨처엠 등 양극재 대표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국내 증시를 양분하는 대표 섹터입니다. 반도체의 혹한기 속 왕좌를 차지했던 2차 전지는 다양한 악재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고요. 2차 전지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반도체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LG엔솔 대 SK하이닉스 치열한 시총 2위 경쟁입니다.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는 2위 자리를 줄곧 지켜오던 LG엔솔이 지난 2일 장중에 상장 후 처음으로 SK하이닉스의 시총 2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1년 전 74조 3,800억 원에 달했던 시총 격차가 현재는 9조 9,200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양 종목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급락세를 딛고 상승하나 싶었지만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며 1% 약세로,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2%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격차가 다소 벌어진 날이었는데요. 배터리 3사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반도체 삼성전자도 약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공매도 맛집 게임주 실적 신작 타고 날답니다. 바닥이 어딘가요? 신저가 랠리를 이어왔던 게임주가 공매도 금지 효과에 깜짝 실적 그리고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날아올랐습니다. 어제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까지 3분기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주에 열리는 지스타를 앞두고 신작 기대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과 테마 상위를 모두 게임주가 차지를 했죠. 네, 약세장 속 강한 탄력으로 업종과 테마 상위는 모두 게임주로 물들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크래프톤이 10% 급등했고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도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넷마블도 5%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과 신작 기대감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는 게임주.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신작 모멘텀에 주목하시면서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배터리, 게임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위메이드, 그리고 크래프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이 슈픽 첫 번째, LG엔솔 대 SK하이닉스 치열한 시총 2위 경쟁입니다. 코스피의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LG엔솔과 SK하이닉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공매도 금지 첫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또한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이었습니다. 자, 두 종목의 시총 변화, 수급의 큰 흐름에 좀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지 김성훈 이사의 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로 소위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목도하셨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로 돈이 왕창 몰리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도 섹터는 반도체 섹터라는 것을 시장이 확인을 시켜줬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인텔과 AMD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이들 종목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HBM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HBM의 가치는 최근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의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LG엔솔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 역시도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이후까지도 조금은 약간 좀 실적에 대해 회복 그런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는 이제 우려가 기대로 돌아서는 시점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조금 이제 우려가 섞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시총 2위 복귀가 그러면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함께 좀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나리오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같이 가는 시나리오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올 때 반전 사이클로 나오더라고요. 올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한 3번 목도를 했거든요. 네. 두 섹터 같이 올라온 날 바닥지고 크게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는 일단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같이 올라올 때는 시장의 반등 신호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을 2위를 복귀하려면은 지금 엔솔이 지금 102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92조예요. 10조 차이거든요. 10조 네. 차이면 엔솔 5% 빠지고 5% 오르면은 이게 바로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죠. 업황, 하이닉스는 이사님께 말씀하셨죠. 업황이 턴 어라운드 중이고요. 3Q가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엔솔의 경우는 3Q가 아마 7,200억 정도 흑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턴 어라운드가 조금 더 빠르다. 라는 부분이 만약에 여태까지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소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지금 11월에서 내년 초까지 이런 수준이 이어지다가 네.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또 전기차 출하량이 또 전망치라든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레포트 보면은 2분기부터 이제 이연 수요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한두 달 정도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2차 전지야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성장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섹터가 함께 올라올 때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좀 동반해서 올라올 때 좀 그런 모습을 이제 가능한 걸로 좀 지켜봤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쟁쟁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두 분은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한번 두 분의 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불은 전부 다 그린 라이트입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볼까요?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2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제 반도체에 조금 기대감이 들어올지 김성훈 이사의 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HBM 공급에 대한 점유율이 고객사 내에서 가장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차세대 HBM이죠. HBM3E에 대한 공급 점유율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TSV 캐파를 올해말 대비해서 약 2.3배 정도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인데요. 추정하는데 대부분 역시 HBM3, HBM3E 쪽으로 할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BM에 대해서 이제 디램 내에서 HBM 점유율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추정으로는 약 14%로 추정을 하는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와의 이제 경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그만큼 심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타, 틱톡과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하이닉스까지 찾아와서 이제 물량을 좀 달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장의 어떤 파생의 어떤 부분들이 엮여서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좀 대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역시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자, 1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재료로 또 AI 반도체 쪽도 보던데 차장님은 어떤 뷰 갖고 계세요? 일단 AI 반도체 쪽이 당연히 올라야겠죠. 올라야 되겠고 어제 뉴스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GH200이라고 해서 반도체 칩을 영국의 슈퍼컴퓨터에 공급하겠다. 일단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트리거가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AMD라든지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나오는 부분은 미국에서도 신고가를 자랑하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QOQ 대비해서 모바일 디램이 19%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 PC 디램도 11%에서 15%, 서버 디램도 7%.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를 발목 잡은 건 딱 한 가지 낸드예요, 낸드. 근데 낸드가 좀 출하 증가율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시장 평균치를 좀 하회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판매 가격, 이게 블렌디드 ASP라고 그러는데 판매 가격이 약 9% 정도 상승해서 영업 조착폭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지금 그럴듯하게 계속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기에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나온 상황에서 4분기에는 그거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들고 일단 최근에 그 예상을 살펴보니까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 기조로 돌아서겠다. 그리고 OP 마진 당연히 늘어나겠다라는 게 일단 최근에 좀 전망을 좀 제가 종합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런 기조 자체가 HBM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 거기서 고사양 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게 마진이 높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라든지 네. 출하량 전망치는 그냥 어느 정도 한 60% 넘어나요. 이 정도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뭔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 거고요.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처음 산업이 태동할 때 잘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런. 예. 왜냐하면 리서치가 되면은 성장의 끝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모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런 단계를 바라보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이제 장이 빠질 때 한 번씩 크게 좀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만 보신다면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는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13만 3,500원을 기록을 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형주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내년에 기회를 보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좀 어떤 호흡으로 홀딩을 좀 해야 할지 김성훈 이사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AI에 대한 어떤 혁명, AI 빅뱅이라는 단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과 애플의 시총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챗 GPT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한 거품이 본격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원년이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 HBM도 마찬가지인데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 방향성에 여러분들 일단은 베팅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만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따로 우리가 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빅테크의 어떤 흐름에 동조하면서 같이 그런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세가 나왔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도 이제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여기서도 이제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박현수 사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월요일 날 기억하시죠? 월요일에 20%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형주식 시가총액 상위 2위 종목이 20% 오른 거는 좀 처음 봤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오른 다음에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 깬 부분도 아니고 그 전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분기까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37만 원대까지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4Q까지 안 좋은 걸 반영한 수치고 워낙 그때까지 장도 무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는 부분이고요. 네. 레포트라든지 회사 IR 자료 보면은 4Q까지 진행되는데 약간 근데 내년부터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도요타 납품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고객사였던 뭐 GM이라든지 테슬라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내년부터는 전망치가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씩 상향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보는 구간인데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보다는 조금 지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경험적으로 12월 정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2000년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녹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전저점이었던 37만 원대가 이제 모든 악재를 좀 반영한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사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라던가 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예측이라던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고 뭐 이제 우선은 지금 아직은 당겨오지 않았다. 내년에 뭐 그런 뭐 도요타 납품이나 전망치 상향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좀 모멘텀 요소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뭐 지금 상황을 좀 우리가 위에서 좀 넓게 본다라면은 좀 이해가 좀 가실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IRA 법안이 좀 뭐랄까요 전기차 업체들과 그리고 이런 셀 업체들의 투자를 촉진을 시켰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게 몰아붙인 겁니다. 우리 IRA 법안 시행할 테니까 너네 빨리빨리 투자를 결정해라고 했었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빨리빨리 선 반영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급하게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너무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셀 메이커 3사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쉬어감이 필요한 구간에서 오히려 차라리 잘됐다라는 어떤 그런 평들이 셀 메이커 3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2차전지 업체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목표가도 내리고 있고 그 목표가 내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전기차가 좀 덜 팔린다던가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목표가 내리는데 오히려 그 안에는 일론 머스크가 올 상반기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었던 ESS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결국은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ESS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더해져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은 글쎄요 제대로 반영을 시키는 리포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냥 그 시점 자체가 조금 이연이 된 것뿐이다. 하지만 네. 방향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놓고 본다면 앞서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 상은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이거 바닥이다라는 시그널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엄청난 폭풍 매수가 또 들어오기 때문이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녹이시면서 좀 느긋하게 보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이틀 연속 변동성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공매도 금지 첫날 외국인이 순매수한 이 순매수 최다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쇼커버링 수요가 이제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지 뭐 기존 주주들은 지금 이제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인의 매수가 좀 넘어설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홀딩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매수가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매수가 같은 경우는 50에서 55만 원 정도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 사이가 이제 아마도 매물대도 제일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그 55만 원대 가격을 가려면은요. 일단 월요일 같은 폭발적인 매수에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에는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게 당분간은 결론적으로 박스권 예를 들어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박스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그런데 그동안 이제 월화수 동안에 이 LG 엔솔을 봤을 때 주주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었던 변동성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공부 잘 하셨고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박스가 좁을 때가 문제예요. 박스가 넓으면은 거기서 내가 분할을 하고 위에서 좀 팔고 하는데 이게 5만 원 혹은 5만 5천 6만 원 요 정도의 박스에서는 네. 내가 뭔가 액션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느 정도 박스 상단부까지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뭔가 행위를 할 때 변동성이 있어야지 나의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럴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 아까 이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조금 힘내시고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되는 데까지는 일단 지금은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장기적으로 두 분 다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이제 45에서 50 사이의 박스권을 좀 말씀을 하셨고 우선은 50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좀 전략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오늘도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형사들의 깜짝 실적으로 이제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뭐 계속해서 좀 신저가를 이어왔잖아요. 이제는 뭐 신고가 랠리를 다시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고가라 하면 언제 신고가인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운데 네. 재작년 신고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재작년 신고가 그때 이제 P2E 난리 났을 때죠. 네, 그렇죠. 그거는 조금 시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 쪽 섹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그때 처음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비용 문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비용이 어떤 비용이요? 인건비요.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인건비 더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A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AI가 챗GPT가 그런 개발자들의 단순 일 같은 경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게임주가 바닥을 잡는 신호가 살짝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처럼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크래프톤 호실적일 수도 있고요. 네. 위메이드의 코인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믹스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에 대한 기저가 뭐가 있을까요?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5.5% 갔다가 금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좀 상당히 왔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날 네이버 카카오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금리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업종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게임주가 선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바닥권 나왔다 보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잘 셀렉션 하셔가지고 매매 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게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10여 종목이 10%를 넘는 정말 급등세를 뿜어줬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지스타가 있습니다. 지금 신작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신작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게 게임주에서는 또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돼서 뭐 세론을 하는 또 그런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이사님께서는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 신작이 있는지 그리고 신작 공개 전으로는 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게임주들의 반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 대한 도구 활용 때문에 인건비 절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이 그동안 이제 쉬어갔었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메이드도 거의 2년 이상 쉬어갔기 때문에 낙폭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크래프톤이 엄청난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낙폭과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가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정 매매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지스타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어떤 모멘텀들이 다 더해지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스타만 놓고 본다라면은 9년 만에 복귀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TL이라는 게임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시장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죠. 위메이드의 경우 레전드 오브 이미리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다크앤다크 모바일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반등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어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 뭐 여기서 한 1-2주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간다라면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스타를 앞두고서 하루 이틀 전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라면은 전부터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네.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또 지스타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오는 게 된다면 사실 그 눌림을 위해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깜짝 실적과 신작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지금 쌓이고 분위기가 좋은 게임주. 오늘 크래프톤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주에도 다 고 신호가 들어왔어요. 자, 크래프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10%대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박형상 차장께 먼저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 여쭤볼까요? 최근같이 종목이 희소한 시장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크래프톤이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온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 더 나왔다. 참고로 컨센서스는 1,400억 정도, 나온 발표 금액은 1,890억 정도. 한 30% 정도 컨센 상해가 나왔는데 상해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크래프톤의 발목을 잡았었던 모바일 쪽의 매출의 증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항상 환호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더 나온 데 부분이 그다음에 이연될 수 있고 더 연속적이 될 수 있는지인데 인도 매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작 준비 중인데 3개예요. 다크앤디커 모바일, 인조이 이런 종목들, 이런 그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이제 볼만하다라고 하셨고 오늘 또 수급을 보니까 개인은 8만 주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이 22만 주를 또 사들이면서 또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 지스타를 통해서도 이제 2개의 신작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으로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를 하더라도 약 11%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는데 인도 쪽에서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신흥국 효과도 있었죠. 결국은 이제 지역적으로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단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을 정말 잘 뽑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 상황이고요. 뭐 지스타 같은 경우는 2개 신작을 공개할 예정인데 설사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신작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익 체력이 워낙에 단단해졌다라는 점 가지고서만서 주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위메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탈출에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바로 그 강한 매물대를 다 뚫고 오늘도 19%의 강세를 뿜어냈는데, 자, 김성훈 이사께 먼저 위메이드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네. 저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실적 가지고서 컨센보다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흑자 전환한 것에 의미를 이제 두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장영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포, 미르엠 중국 서비스와 퍼블리싱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 2분기나 4분기 안쪽으로는 판호 발급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전혀 문제가 없죠. 2021년 이전에 3,350억, 작년에 4,635억, 3분기까지 4,887억,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위메이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코인 위믹스인데 위믹스가
2개월 만에 바닥에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코인 시장이 한번 불황을 거치는 와중에 국내에서 거의 경쟁자를 다 제거를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는 많이 올랐던 섹터들, 뭐 AI, 루니카, 비노 같은 대표되는 AI, 그리고 레인보우로 대표되는 로봇, 이들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돌아서는 이런 위메이드를 이제 쳐다보자라는 수급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어떤 시세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또 4,700만 원대를 지키고 있으면서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럼 박현상 차장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르 게임이 이제 중국 서비스 본격화되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실까요? 일단 오랜만에 우리 이사님 의견보다 좀 다른 의견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죄송한 얘기지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빠질 때 위메이드가 주가에 대한 많은 실망을 좀 했고요. 실망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코인에 대한 부분 다 뉴스 보셨잖아요. 주가도 너무 많이 빠졌죠. 물론 다른 게임주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흑자 전환 비결이 될지 중국 모멘텀은요 실질적으로 런칭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일단 있은 다음부터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앞으로 신뢰를 보여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작이 출시되고 과연 또 이 다운로드 순위에서 얼마나 그렇죠. 오르고 그걸 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보겠다. 어쨌든 이제 곧 쌓이는 주식이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크래프톤 또 위메이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또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래일 내림세를 이어갔던 다이내믹 디자인, 시간 내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현재 9% 강세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화승 RNA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스텔스 물질 공개 소식에 화승 소재 계열사인 화승 RNA 오늘 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S&T 모티브도 보겠습니다.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에 시간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42,0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엔터파트너즈가 10%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먼저 들어가 있고요. 아모텍도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동에너지연구단으로부터 스텔스 물질인 연전 소재 제조 이전 기술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FNC 엔터도 현재 9% 강세를 보이면서 6,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ADM 코리아도 볼까요? 역시 스텔스 물질 관련주로 오늘 15% 급등한 종목입니다. 거래량 20만 주 동반하면서 현재 9% 강세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에는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LX세미콘 볼까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75% 감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220억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6% 감소한 실적에 현재 3% 가깝게 빠지면서 4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빈대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 오늘 윗골이 길게 닿으면서 강보합을 마감한 경농. 현재 1.4% 하락하면서 12,0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CCS, 초전도체 관련주죠. 오늘 2% 하락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또 메디톡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6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한 부진한 실적에 현재 4% 하락하면서 20만 8,5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서울옥션, 박현상 차장, 심택, 김성훈 이사, 종근당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서울옥션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술품 판매라든지 경매하는 기업이고 작년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55%가 이제 미술품 판매고요. 미술품 경매가 이제 32%인데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STO 그러니까 토큰증권 발행에 대한 시장 확대로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나마 좀 뜨거웠던 시장이고 또 M&A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항상 서울옥션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장 스토리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경매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국내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A 이슈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또 오히려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매 시장이 많이 열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어려웠던 시간을 좀 지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시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좀 관심이 좀 되는데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2021년도 11월부터는 온라인 미술 중개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경매 응찰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술품 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해년도 2.3억 2억 정도밖에 안 됐던 실적이 올해 한 20억으로 1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봐서 이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TO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핑거라든지 이제 많은 법제적 각 증권사뿐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지금 STO에 대한 제도화를 하고 있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마찬가지고 탄소 배출권뿐 아니라 한우 많은 것들이 이제 STO로 발행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과연 어느 게 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술품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 개인적인 사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개발 사업도 관심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것도 이제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STO 시장에 있어서 그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서울옥션 블루 비상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STO 시장 진출에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울옥션이 이쪽 활용해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덥이라든지 크리스티 같은 경매사로부터 소싱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품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STO가 만약에 시장을 활성화된다면은 그래도 좀 가장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더라도 사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옥션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좀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우선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M&A 이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사실 이거를 이제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는 STO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이익이보다는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STO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신규 사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갔던 플랫폼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수익으로 될 수 있고요. 서울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작품을 벌써 매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각 투자로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누구나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네. 좀 약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종목인데요. 심택입니다. 지금 11월인데 지난달 10월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똑같은 라이징 포인트 갖고 계신 걸까요? 일단 기존이랑 지금 최근에 빠졌죠. 빠지고 올라갈 논리에 대해서는 AS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종목이 굉장히 예쁘게 우상향을 좀 했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상향했던 가장 큰 논리는 여러 보고서라든지 기사상에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어려운 시장에서 실적이 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38억 플러스였는데 이제 갑자기 56억 적자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놀랐었던 매물이 나온 거고 최근에 보고서들 보시면은 줄줄이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 기대치가 이해가 나왔고 4분기가 흑자전이 되는 것이 일단 일단은 핵심이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중국 쪽 관련해서 수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3분기가 안 좋은 게 SSD 모듈 쪽 매출 부진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FC, CSP 이게 고부가 쪽인데 고부 가치 쪽에 들어있는 매출이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3분기 매출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막상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심택 매출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MCP라든지 FC, CSP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모바일향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모바일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서 내년 초로 갈수록 리스타킹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계사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형성되는 중인데 3분기를 열어보니까 안 좋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논리는 화요일로 시작된 열풍 그리고 우리가 11일이죠. 며칠 후에 토요일이 될 텐데 관군제 하잖아요. 관군제 하게 되면은 대부분 신모델을 내놓은 데는 부분은 일단 재고를 미리 좀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타킹 효과는 여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의 아쉬운 실적이 4분기를 이연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중이고요. 그것이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내년이 방향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방향이 뭐냐면은 지금 올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너무 안 좋았다가 내일 살짝만 좋게 되면은 기저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정도부터면 좀 네. 빠질 때 매수가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노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33,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스탁 종근당 보겠습니다. 최근에 노바티스와 또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으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점들이 좀 매력적일까요? 네. 자체 개발한 퍼스트 클래스 AC6 억제제 있죠. CKD510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10년 동안 이 회사가 R&D 비용을 투자한 금액이 약 1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를 갖다가 이제 할인했었던 요소들이 이제는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근당 주가에서도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종근당 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이죠.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에 그동안 금리 상승기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근당 그거랑 상관없이 매년 따박따박 돈을 잘 벌고 있는 전통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동안 약 1조 원의 R&D 비용을 이제 투입했고 이미 그 비용 자체도 이미 다 비용 처리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한 4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상당히 큰 금액의 금액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센스 아웃을 계기로 해서 주가를
멀티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다면은 네.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 전 3조까지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배 정도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한 13만 정도 되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약 2%에서 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1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서울옥션, 심택 그리고 종근당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EV 첨단 소재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FPCB 사업을 영위하며 LG전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내림세를 이어가며 오늘 3%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상승 주고 있습니다. 1% 상승하고 있고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3사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실적 개선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일제히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오늘 16%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산 제조와 원료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빈대 관련주로 엮이며 6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하다 윗골이 길게 달며 7%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화승 RNA가 올라와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 연구단이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구 기술을 도입한 화승 소재 계열사인 화승 RNA가 주목받으며 16%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네요. 6% 정도 탄력적으로 상승 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위 역시 스텔스 물질 관련주로 아모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전 소재 제조 이전 기술 이력에 4%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아미노로직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빈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주목할 모멘텀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미노직스죠. 로직스가 이제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라든지 의약품 판매하는 회사고요. 원료 수입 원료를 통해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오니코티노가 이게 원료가 이제 그 빈대 잡는 약에 이제 원료로 쓰인다라는 것 때문인데 최근 이제 빈대 관련주가 사실상 굉장히 테마주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결국 빈대가 잡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테마의 편승해서 곡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아주 짧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련돼서 블로그를 봤는데 이제 경험자들 그러니까 물렸던 경험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이제 빨리 잡히기를 이제 희망을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테마가 꺾일 거에 대한 이런 우려 같은 것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빈대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위메이드 맥스도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에서 위메이드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시간 내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좀 더 기대를 높여가도 좋을까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게임주가 워낙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사실 낮춰져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최근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냈죠. 작년 대비 동기 대비 31%나 올라갔던 모습을 봐서는 어제 또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대감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었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중국 판호에 대한 뭐 강한 자신감 보였던 것도 이제 영향인 것 같고요.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약간 새로운 옛날에는 이제 기사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공매도 금지 이후로는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그 영향으로도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상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꼭 게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슈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영향이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급등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진 위메이드 맥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클래시스도 살펴볼까요?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 8월과 같은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47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41%나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용기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술 및 에스테티용으로 쓰이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매출액도 작년 대비 45%나 증가를 했고요. 근데 더 괄목할 만한 거는 이제 뭐 삼성증권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 호주 매출처를 다양화하면서 올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의 실적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30% 이상의 증가를 보인다. 확실히 성장에 있어서는 올라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곧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의료기기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 구간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방향성을 찾으면서 보합권에서 오르내립니다. 상해지수 0.1% 약보함, 선전도 소폭 밀리긴 했지만 1만 선을 지켜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도 0.3%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0.1% 소폭 밀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